네,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요즘 경기도의 산하기관장과 경기 남부 지역 사회단체장들을 초대석으로 모셔서 이모저모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대석 주인공은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보실까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자본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를 통해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제 국민들 복지에 쓰는 재원으로 쓰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기업만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정지 여건을 좋게 해서 거기에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외국 기업에 일하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라고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부 평가에서 최초로 S 등급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이제 9군데가 있습니다. 그 산업부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뭐 투자 유치 실적, 또 비전을 만드는 거, 관리를 하는 거.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실적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현덕시우가 그동안 굉장히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정상화가 어려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상화,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시작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2008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이나 고향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평택하고 연계발전, 경쟁력 등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경기경제자유구역이 2008년도에 평택하고 현덕이 지정이 됐고 2020년도에 시흥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 곳이죠. 도시는 두 곳이고, 근데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안산하고 이제 고향하고 하려고 하는데, 세 곳이 다 틀립니다. 말씀하신 지금 안산은 그 안산에 옛날에 국가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공단. 그 옆에 있는 한양대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주로 이제 로봇, 그리고 자동화, 이런 거를 좀 주로 사업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산 바늘국가산업단지에 접목을 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양 같은 곳은 면적이 넓은데 거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수원을 중심으로 남쪽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국립암센터가 있고 고양에 여러 가지 좋은 병원이 있어서 바이오 관련되는 산업, 그리고 K컬처밸리 이거 위주로 하고 이제 거기는 또 고향이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우수한 곳이 많아서 산업과 정주를 같이 아우르는 이제 그런 경제자유구역을 한번 지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서 현덕지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다리면 정상화가 될까요? 이제 현덕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승지구하고 똑같이 2008년에 지정이 됐는데 포승지구는 62만 평 개발해서 지금 거의 분양도 끝났는데 현덕지구는 지금까지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이제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고향이 평택인데 여기 현덕 포승 근처인데 오자마자 여기 주민분들이 빨리 해제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말씀하셨고 제가 6월에 주민분들 간담회를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있는 동안 정상화를 시키겠다.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좀 애로사항이 그 당시에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구은행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 소송이 있어서 그게 좀 걸림돌이었고 이제 KG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여기 좀 투자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있어서 소송은 저희들이 결국 이제 이겨가지고 뭐 그쪽 원고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끝났고 제가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현덕지구가 주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의 어떤 나오는 그 사업의 이익금으로 이제 레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리고 민간과 함께하는 개발 방식이었는데 이 화양지구 같은 것도 사실 좀 뭐 부양이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또 우리 안중 역세권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현덕은 70만 평이거든요. 다 하면은 이게 너무 우리가 공급이 과공급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는 포승지구처럼
기업용지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물류, 일정 부분은 수소, 미래의 차세대 에너지원이 수소, 그 다음에 우리 고독, 삼성 반도체가 있는 그 반도체 관련되는 그런 용지로 저희들이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민간이 아닌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실무부서하고 한 5, 6개월 협의를 했고 거기 담당 본부장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장을 만나서 다 이해를 하고 그분들도 여기 자기들이 판단해 본 결과 기업용지로 이제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경기부지사 쭉 얘기해서 9월 30일 정도 지사님 이제 방침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2027년도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보상이 되고 지금 이 계획대로 이제 순조롭게 나간다면 그리고 203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업에 필요한 그 일자리 용지, 기업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시 부시장을 지내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민 눈높이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앞으로 평택을 위해 어떤 포부나 제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포부라기보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총장이고 고향으로 온 만큼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제 공직의 마지막 임무는 저는 현덕지구를 정상화시키고 또 우리 평택의 이제 지역경제 밑바탕, 경기도의 지역경제 밑바탕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중책이라고 여기고 이제 평택이라는 곳을 저 고향이니만큼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를 사람하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하려면 균형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평택을 그렇게 보면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평택은 옛날은 아닌데 지금은 굉장히 산업도시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산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굉장히 탄탄한데 거기를 받쳐줄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문화, 뭐 여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평택에 어떤 그런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평택을 이끌어갔던 여러 가지 유명한 인물들이 계십니다. 뭐 안재홍 선생님, 원심창 이사님,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평택 시민들한테 뭐 주입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평평할 평자 연못택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평평한 곳입니다. 그 대신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산을 만들기보다는 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평택이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예를 들면 평택의 면적이 458 평방킬로인데 네. 수원은 120 평방킬로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4배입니다. 네. 그리고 평택은 역사적으로 이제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합쳐져서 이제 평택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데, 네. 현재 이제 평택의 지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의 공공주택지구가 만들어져 있고, 네. 거기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고독 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를 하나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 서부 쪽에서는 서부권, 안중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부도심을 만들고, 네. 또 이제 시청이 이전하는 남부권을 하나의 부도심으로 만들고, 또 북부 지역의 송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부도심을 만들어서 일획 3개의 부도심을 만들어서 이거를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도시라는 것이 경쟁을 하는데 지금 인구 60만인데 저는 뭐 인구가 억지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평택이 산업 입지가 좋고 일자리가 많아서 전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 남부나 그쪽으로 앞으로도 이제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치면 남부나 송탄 쪽은 이미 꽉 차 있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은 서부 지역인데 서부 지역이 또 평택의 면적으로 치면 50%가 거의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훌륭한 생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정주 여건도 높여주고 또 기업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 시설, 산업 용지 같은 걸 많이 만들어주면 일획과 세계 부도심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전철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중간 정도의 오송역도 생기고,
서해철도가 지금 안중에서 저기 안산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좀 청북 쪽에도 하나 좀 여기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저는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평택이 교통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 쪽에 이제 기업이 많은데 출퇴근을 주로 북부나 남부 쪽에 사시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서부 쪽에 어떤 생활 여건, 뭐 좋은 학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좋은 병원도 많이 입주하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이 되도록 속도가 나야 하는데 말이죠. 체감을 하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차후에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어떤 비전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기업이 충분히 클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교통 여건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택의 청년 기업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말고 임대. 이제 분양은 아무래도 땅을 사야 되니까 청년 기업이나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청도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서 저희 이제 건물을 갖고 원스톱 서비스 기업들이 필요로 하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덕지구를 꼭 정상화시켜서 우리 앞으로 미래 에너지원이 수소거든요. 그리고 최근 기업들이 보면 알리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우리 현덕지구를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후에 허락해 주신다면 반도체 산업이나 공장,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 문제하고 또 말씀하신 ESG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한 번 더 드릴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